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인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서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열심히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배웠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이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발췌본을 저도 처음에 좀 반신반의하면서 읽었어요. 현실을 선택한다니. 이게 무슨 SF 소설 같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 들으면 좀 그렇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특히 원하는 게 있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막 꼬이기만 했던 경험들이 이 책의 개념들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독특한 현실 사용 설명서를 당신과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흥미로운 이론인지 같이 한번 따져보죠. 맞아요. 처음엔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들이죠.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보통 당신의 내면을 바꿔서 세상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한다면 트랜서핑은 아예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하거든요. 아, 게임의 룰이 다르다. 네, 세상과 싸우지 말고 수많은 현실 버전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버전을 그냥 선택해서 갈아타라는 거니까요. 그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유일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아주 파격적인 가정에서 시작돼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능태 공간이라는 개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보통 꿈은 그냥 늘과 낮 동안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꿈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가능태 공간은 이 책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는 시나리오, 피자를 먹는 시나리오, 혹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시나리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결과가 정보의 형태로 빼곡하게 저장된 거대한 필름 보관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필름 보관소. 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건 그 수많은 필름 중에 딱 한 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꿈은요?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꿨는데 그것도 그 필름 보관소 어딘가에 있는 필름 하나를 보고 온 건가요? 트랜서핑의 관점에서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꿈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잠든 사이에 그 가능태 공간을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아직 상영되지 않은 다른 필름들을 엿보는 거라고 설명해요. 와, 꿈속의 경험이 그토록 생생하고 기이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의 섹터들을 탐험하는 과정이니까요. 와, 그거 되게 재밌네요. 그럼 자각몽은요? 꿈속에서 이거 꿈이네 하고 알아차리고 내 맘대로 하늘을 날거나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경험이요? 잠깐만요. 그럼 자각몽은 혹시 가능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필름을 의식적으로 골라서 틀어보는 연습 같은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와, 자각몽은 가능태 공간에서 의식적으로 시나리오를 바꾸는 훈련과 같아요. 꿈에서 누군가에게 쫓길 때 무작정 도망치는 대신 이건 꿈이야 라고 인지하고 멈춰서서 상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현실에서도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이자 연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꿈내기가 결국 현실을 바꾸는 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군요. 이 책의 핵심인 의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내부 의도란 외부 의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지나 결심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내부 의도에 해당돼요. 내부 의도? 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내 힘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고 노력하고 장애물을 부수는 힘이죠. 내가 이 벽을 기필코 뚫고 지나가겠어 라며 온 힘을 다해 벽에 부딪히는 이미지예요. 아, 그거 완전 하면 된다 정신? 소위 말하는 갓생이나 헛슬 문화랑 똑같은 거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내 힘으로 성공을 쟁취하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확해요. 내부 의도는 분명 강력하지만 내 힘에 한계에 부딪히기 쉽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반면 외부 의도는 트랜서핑의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이건 세상에 직접 힘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세상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에 가까워요. 벽을 뚫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문이 저절로 열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해내겠다는 투지가 아니라 그건 원래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어 라는 조용한 확신이에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자칫하면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허황된 꿈만 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책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비유를 드는데 팔을 들어 올려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 건 소망이죠. 그렇죠. 생각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어떤가요? 거기 어떤 의심이나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냥 들어 올리잖아요. 네, 그냥 들어 올리죠. 팔을 들어 올린다는 결과와 내 의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태. 외부 의도는 바로 이 후자와 같아요.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걱정이나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영혼과 마음이 온전히 합의한 상태에서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결과 그 자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태의 흐름이 마치 강물이 배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듯 당신을 그 현실로 이끌어준다는 원리죠. 와, 어떻게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우리는 보통 목표를 세우면 그걸 이룰 방법부터 100만 가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지쳐버리거나 이건 불가능해 라고 결론 내릴 때가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외부 의도를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아직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마음속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뀐다는 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써먹을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책에서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바로 슬라이드 기법입니다.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요? 네,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당신의 마음속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 장면의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 얘기는 정말 공감됐어요.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매일 수많은 슬라이드를 돌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꼭 말을 더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발표를 망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슬라이드를 저도 모르게 계속 상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실은 기가 막히게 그 슬라이드대로 펼쳐졌고요.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슬라이드의 힘이에요. 나는 매력이 없어 라는 슬라이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호감을 보여도 그걸 의심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결국 스스로를 관계에서 고립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죠. 현실이 슬라이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라는 색안경을 통해 현실을 왜곡해서 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그 슬라이드와 똑같은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소름 돋네요. 그럼 해결책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망이죠. 진짜 슬라이드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세상의 한 장면을 오감을 동원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과정의 심상화라고 하는데요. 과정의 심상화. 네, 예를 들어 멋진 전원주택을 원한다면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나무 향기, 거실 소파에 푹 앉았을 때 부드러운 감촉,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주방에서 끓고 있는 커피의 향까지 마치 내가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순간을 반복해서 체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 완전히 몰입해서 감정과 감각을 느끼는 데 핵심이군요. 그 슬라이드를 계속 마음속에서 상영하면 나의 에너지가 그 슬라이드와 같은 주파수 공간 섹터로 방사되고 외부 이도가 작동해서 나를 그 현실로 데려다준다는 원리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주의력이 있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현실이 창조된다는 게 트랜서핑의 기본 원리니까요. 슬라이드는 당신의 주의력을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에 강력하게 고정시키는 앵커 역할을 하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론은 완벽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서 왜 마음대로 안 되냐고요. 나는 부자다라는 슬라이드를 아무리 생생하게 돌려도 다음날 아침에 통장 잔고는 그대로잖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 즉 트랜서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책에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방해 요소로 중요성과 펜듈럼을 꼽습니다. 중요성과 펜듈럼. 네, 먼저 중요성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어떤 목표에 대해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반드시 해내야만 해, 이게 실패하면 난 끝장이야 라고 이렇게 과도한 의위를 부여하는 순간 우주에는 이녀 포텐셜이라는 불균형한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녀 포텐셜이요? 약간 물리학 용어 같아서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물결이 일렁이겠죠. 네, 그렇죠. 자연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물결을 잠재우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중요성을 부여하면 그 과도한 집착 에너지가 바로 이녀 포텐셜, 즉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균형력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작동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바로 그 목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와, 너무 간절히 바라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옛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제가 예전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을 볼 때 여기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더니 평소에 잘하던 대답도 못하고 완전히 망쳤던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중요성 때문이었군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중요성을 낮추는 거요? 맞습니다. 중요성을 낮추고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다른 길도 많으니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 게임을 즐기듯 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게임을 즐기듯. 네, 책에서는 일부러 패배를 가정해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해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보고 그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죽는 건 아니잖아, 괜찮아 라고 미리 받아들이면 그 목표에 족쇄처럼 묶여있던 과도한 중요성이 사라지면서 외부 의도가 작동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강물에 몸을 맡기려면 힘부터 빼야 하는 것과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요성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방해물인 펜듈럼은 뭔가요? 이건 이름부터가 좀 독특한데요. 펜듈럼은 더 흥미롭고 어쩌면 더 교활한 방해꾼이에요. 특정 사상이나 유행, 종교, 국가, 기업, 심지어는 특정 스포츠팀 팬덤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에너지가 같은 방향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에너지 정보 구조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구조체요? 네, 시계추처럼 계속 흔들리면서 자신의 진동수를 유지하려 하죠. 그럼 펜듈럼은 살아있는 건가요?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생존 본능은 있어요. 펜듈럼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생존, 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를 바로 지지자들, 즉 사람들의 감정 에너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펜듈럼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분노, 증오, 불안, 광적인 열광 같은 격렬한 감정을 유발하고 그 에너지를 빨아먹으며 세력을 키워요.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우리 일상이잖아요. SNS에서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막 화를 내면서 댓글로 싸우거나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플에 동조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것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뭔가 기운이 쫙 빠지고 허무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때가 바로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펜듈럼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목표를 향한 인생 트랙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판단하고 펜듈럼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당신을 조종하려 한다는 점이에요. 아, 당신의 소중한 주의력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펜듈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하나요? 그게 바로 펜듈럼의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네, 펜듈럼에 맞서 분노하며 저항하는 것조차 펜듈럼에게는 아주 맛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되거든요. 나는 네가 싫어 라고 소리치는 것도 결국 그 펜듈럼의 대를 생각하고 감정을 쏟는 행위니까요. 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성가신 파리가 윙윙거릴 때 화를 내기보다 그냥 손을 휘저어 쫓아버리거나 아예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것처럼요. 그냥 무시한다. 네, 아 이거 펜듈럼이네 라고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려 당신의 슬라이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펜듈럼은 당신 앞에서 힘을 잃게 되죠. 와, 싸우지 말고 무시하라. 인생의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같은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현실이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부터 세상과 싸우는 내부의 위도 대신 흐름을 타는 외부의 위도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그 도구인 슬라이드와 방해물인 중요성, 펜들럼까지 머릿속이 좀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명쾌해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현실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당신의 주의력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 주의력 관리? 네,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영혼과 이성적인 마음이 완벽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수한 목표를 발견했을 때 외부 이도는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니까요. 맞아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인생 시나리오, 즉 인생 트랙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건 비현실적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해? 같은 마음의 논리와 두려움이 그 영혼의 속삭임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서핑은 새로운 능력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과정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두고 싶네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이게 현실적이야 라고 말하는 논리적인 판단, 그리고 실패에 대한 온갖 두려움을 잠시 투명망토처럼 없는 셈 칠 수 있다면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상영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슬라이드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